8월 5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3년간의 기출문제 전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나 최근 시험에 가장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성 높은 것들을 짚어드리지만 실제 출제 여부는 출제자분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 있음만 유의해주시고요. 먼저 과거에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약간만 바꿔서 비슷하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독해청에 둘 다 해서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직전 7월 15일 시험에서 과거와 비슷했던 문제들만 먼저 정리해보면 청해 1번 The Time 지금 몇 시냐는 문제는 2월 11일 2번 The Time 표현과 시점 낚시 오답들까지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고 2번 Additional Copy 복사본 필요하다는 문제는 9월 24일 3번과 유사했습니다. 12번 바르셀로나 여행을 왜 비수기에 가냐는 문제는 5월 13일 5번 스페인 여행 왜 미뤘냐는 문제와 유사했고 16번 승진 제안해준 건 고맙지만 내 자질이 떨어져서 고민된다는 문제는 2월 11일 25번에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21번 Met Before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는 문제는 3월 25일 2번, 3월 11일 5번, 작년 2월 13일 18번 이렇게 꾸준히 연속해서 출제되고 있고 24번 카페에서 뭐 사다 줄지 묻는 문제는 10월 8일 24번에 거의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8번 가수 새 앨범에 대한 평가는 2월 25일 7번, 8월 6일 28번 이렇게 꾸준히 출제되는 소재입니다. 또 독해 1번 비행 스케줄 미뤄져서 미팅 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문제는 5월 13일 1번 비행 스케줄 미뤄져서 픽업 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문제로 출제됐고요. 14번 쥐 동물 개체수 감소의 원인을 다뤘던 메인 문제는 5월 13일 14번 바다새 개체수 감소 원인을 다루는 메인 문제로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18번 W새 서식지 감소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던 문제는 1월 15일 25번 피앵무새 서식지 감소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었고 첫 번째 긴 지문 번역가를 구하는 구인 공고 문제는 재작년 10월 2일 첫 번째 긴 지문에 거의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 이전 시험들에도 과거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비슷하게 나왔는지는 이전 출제 예측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계속 비슷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은 저희가 매 시험 올려드리는 이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 강의에서 과거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점점 더 도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지문 선지에서 돌려 말하기에 쓰이는 단어들은 빈출 단어 리스트에 포함된 단어일 확률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탭스가 지문에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답 선택지만큼은 좀 더 익숙하고 자주 쓰이는 단어들로 정오답을 가르려는 출제자분들의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당연하겠지만 시험 전에 이 각 점수대별 빈출 단어 리스트만큼은 최대한 완벽히 숙지해 가시고 시험 당일 만약 단어가 익숙한 선택지와 단어가 매우 생소한 선택지 이 두 개가 헷갈릴 경우 그래도 익숙한 선지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일 뿐 쉬운 단어가 무조건 정답이야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건 매우 위험하겠고요. 다음 청해 파트 1, 2, 3 대화문에서 빈출되는 소재들을 정리해보면 발표, 보고서 제출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소재가 꾸준히 빈출되고 있고 바로 직전 7월 15일 시험에도 2번 회의 때 복사본 필요해 6번 이 옷 회사 저녁 모임 때 적합할까? 21번 회사 미팅 때 본 적 있지? 27번 휴가 요청 너무 촉박하게 해서 혼남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해고 등 고용 관련된 소재도 꾸준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직전 시험에도 16번 관리자 승진 자질 때문에 고민됨 19번 너네 회사 취업할 수 있게 좋은 말 해줘서 너무 고마워 26번 전 회사에서 재이직을 제안받음 이런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또 학교생활, 수업과 관련된 문제들도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직전 시험에서 5번 수업의 메모장 깜빡함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파트 3 코렉트 쉬운 문항 주로 24번에는 단답형 구체적 코렉트 질문들이 종종 출제되는데요. 7월 15일 24번 카페에서 뭐 사다 줄지 묻는 대화에서 질문으로 뭘 사다 주기로 했는지 물어봤고요. 7월 1일 24번 V항공사 리뷰 대화에서는 그중에 별로였던 점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6월 10일 24번 해외살이 리뷰 대화문에서 고향에서 그리운 점을 질문했고요. 5월 13일 24번 영화 리뷰에서는 안 좋았던 점을 질문했습니다. 이런 단답형 국어 문제들은 주로 지문에서 4가지 이상의 항목들을 나열하고 그중 하나에 해당되는 질문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파트 3는 대화를 한 번만 들려주기 때문에 지문에 그 4가지 항목들이 나올 때 노트 테이킹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4, 5 코렉트 쉬운 문항 주로 33번에 구체적인 항목별 특징을 나열하는 공지글이 출제되는데요. 7월 15일 33번 실내용으로 추천하는 식물 나열 34번 매트리스 할인 혜택 나열 이렇게 한 회차에 2문제나 출제되기도 했고요. 7월 1일에는 변칙적으로 파트 5 첫 번째 긴 지문에 출제되었습니다. 꽤 긴 지문으로 카페 아침 메뉴가 나열되었고 여기서 코렉트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6월 10일 33번에는 폭풍으로 인한 도로 통제 조치가 나열되었고 5월 13일 33번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 통제 조치가 나열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똑같은 문제가 2시험 연속으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항목 나열 공지
문제글의 경우에는 지문에 나온 각 항목들과 각각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서로 잘 매치해서 담고 있는 정답 선택지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서로 다른 특징과 엮어서 낚시하는 함정 선지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해로 넘어와서 우선 정답 선택지 돌려 말하기는 점점 단순 동의어를 넘어서 의미상으로 일관되기는 했지만 아예 다른 단어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7월 15일 18번 wetland decline 습지대 감소라는 이런 구체적인 현상이 habitat loss 서식지 감소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돌려 말해졌고 22번 broader range of tolerance 더 넓은 허용 범위라는 이 명사 표현이 work on wide range 더 넓은 환경에서 작동한다는 동사로 표현되었습니다. 7월 1일 14번 lettuce, shredded cabbages 상추, 양배추 같은 이런 구체적인 단어들이 선택지에선 재료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돌려 말해졌고 22번 at maximum 1920년대에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표현이 had peaked by 1930 1930년대엔 이미 피크를 찍었었다는 과거 완료 표현으로 돌려 말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선택지는 굉장히 많이 낚인 선택지였죠. 그렇다 보니까 독해 정답 선택지의 경우에는 동의어가 아니라 아예 다른 단어라고 하더라도 의미상 일맥상통한다면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했고요. 다음 연결어 유형에선 점점 더 특수한 연결어가 정답인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1일 10번 in fact 6월 10일 10번 granted 5월 13일 9번 eventually 이 문제는 한글 정의가 완전히 동일한 after all이 낚시 선택지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4월 16일 9번 even so 10번 for the most part 두 문제 다 특수한 연결어의 고난도 문제였고 4월 1일 9번 in fact 3월 25일 10번 alternatively 2월 11일 9번 in effect 12월 3일 9번 that is 10월 8일 10번 granted 9월 17일 10번 indeed 이런 특수한 연결어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however, likewise 이렇게 방향이 명확한 연결어가 정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더 방향이 모호하고 고차원적인 연결어를 많이 출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연결어는 반드시 실제 예문에서 어떤 논리 구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코렉트 유형에선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가 나열되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7월 15일 18번 W세 개체수 감소 원인 변화 20번 식물학자의 곤충책 집필 과정 22번 F 성분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원리 7월 1일 19번 플로리다 해초 질병 전파 과정 22번 런던에 심겨졌던 나무 품종들 6월 10일 22번 B 성분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과정 근데 아무리 전문 용어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탭스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지문에 나온 대로 전문 용어와 그에 상응하는 특징들을 서로 잘 매치해서 담고 있는 정답 선지를 고르시면 되고 다른 특징과 엮여져 있는 함정 선지를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 메인 인퍼 유형 쉬운 문항에는 개인적 경험담을 담은 수필 지문들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7월 15일 빈칸 6번 회사 SNS에 개인글 남겼다가 문책받은 이야기 7월 1일 빈칸 4번 남 외모 지적하는 친구 손절한 이야기 메인 13번 결혼식 참석 비용 때문에 온라인 송출하기로 결정함 6월 10일 빈칸 3번 영화는 단체 관람보다 혼자 관람하는 걸 선호한다는 이야기 인퍼 23번 과거와 달리 여유 있는 여행을 선호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필은 오히려 지문 자체는 훨씬 쉽기 때문에 기존 유형별 풀이법과 동일하게 빈칸 메인 유형은 접점을 돌려 말한 선택지 인퍼 유형은 지문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전제 혹은 결론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빈칸 6번에서 8번 코렉트 20번에서 22번 인퍼 24, 25번과 같은 고난도 문항들은 정치와 관련된 문제들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데요. 7월 15일 빈칸 5번 청년 투표율 낮은 건 뽑을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인퍼 25번 불공정한 소다 세금에 반대한다. 7월 1일 인퍼 25번 보수시장 더 강경파 보수들에게 압박받음 6월 10일 코렉트 19번 노조 임금 인상 거절돼서 파업 예정 코렉트 21번 부재자 투표 변경사항 공지 인퍼 25번 회사 대항하는 시위자 개인사를 폭로한 언론사를 비판하는 편집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정치 관련된 문제들은 정치 성향 좌우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어느 정도 미리 알아두시고 이 지문 내용이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해서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한쪽 진영에서 더 온건한 파와 급진적인 강경한 파를 구분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좌우 이분법적으로 갈리지 않는 모호한 경우들이 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독해청에 전반적으로 빈출되었던 소재들을 짚어드리면 우선 ESG라고 하는 기후변화, 소셜 이슈, 기업의 경영 윤리에 대한 문제들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인지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요. 직전 시험에도 청에 27번, 30번, 32번, 36번 독해에서는 4번, 5번, 8번, 10번, 12번, 25번 이렇게 출제됐고 비행기, 호텔, 관광 등 여행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리오프닝이라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 시험에도 청에 8번, 11번, 12번, 14번, 22번, 31번 독해에서는 1번, 11번, 19번 이렇게 출제됐고요. 영화, 음악, 문학
문학 등 문학 컨텐츠와 관련된 문제들도 최근 이 K 컨텐츠 열풍 때문인지 꽤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직전 시험에도 청해 28번 첫 번째 긴 지문, 독해 첫 번째, 두 번째 긴 지문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주식, 부동산, 물가, 금리와 관련된 경제 관련 문제들도 작년부터 이어진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직전 시험에도 청해 4번, 독해 13번, 21번, 24번 이렇게 출제되었고 동식물 종에 대한 설명은 항상 꾸준하게 매 회차 여러 문제에서 출제되는 소재입니다. 직전 시험에도 청해 33번, 35번, 독해 2번, 7번, 9번, 14번, 18번 이렇게 출제됐고 실제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한 회차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출제되고 있습니다. 직전 시험에서도 청해 두 번째 긴 지문, 독해 3번, 16번, 20번, 23번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긴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오늘 짚어드릴 출제 패턴을 총 정리해드리면 독해 청해 공통적으로 기존과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두 번째, 돌려 말하기에 사용된 단어들은 빈출 단어에 포함된 익숙한 단어일 확률이 높다. 청해는 파트 1, 2, 3 대화문에 회사 업무, 고용, 학교 생활과 관련된 소재가 빈출되고 파트 3 코렉트 쉬운 문제 주로 24번에는 단답형 구체적 코렉트가 출제되고 파트 4, 5 코렉트 주로 33번에는 항목별 특징들을 나열하는 공지글이 출제된다. 독해 정답 선택지 돌려 말하기에는 단순 동의어가 아니라 아예 다른 단어로 돌려 말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고 연결어 유형에는 특수한 연결어가 정답인 경우가 늘고 있다. 코렉트 유형에는 과학 전문 용어가 나열된 문제가 꽤 많이 나오고 빈칸, 메인, 인퍼, 쉬운 문항에는 개인적 경험담을 담은 수필이 빈칸, 코렉트, 인퍼, 고난도 문항에는 정치 관련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또 공통적으로 빈출되는 소재로는 ESG, 여행, 문화, 경제, 동식물 종, 실제 역사 인물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의 지문과 선지, 함정 낚시 출제 패턴, 빈출 단어와 수거 등 최신 출제 트렌드를 직접 파악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이 첫 탭스이신 분들은 이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G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이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공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점수대별 공부를 좀 맞춤형 자료로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고요. 저희가 매 시험 전문항 정답을 복원해드리고 있는데 컨설탭스 카톡 채널을 친추해두시면 시험 종료 한두 시간 후에 정답 복원 직후에 카톡 알림톡으로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평 영상과 전문항 상세 해설 강의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번 주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